안녕하세요. 용감한 닭, 용닭, 브레이크 치킨입니다. 제가 이제 괴성을 오늘은 지르지 않았어요. 저번 비디오에서 제가 그 인트로 음악으로 그 용재 모트의 그 주제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워너 브로더스 사 담당 부서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어제 답장이 왔습니다. 예, 답장이 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음악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비용이 상당히 예, 크더라고요. 그 답장 내용에 보니까 이제 그 유니언, 그러니까 이제 노조한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1,500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원 작곡가와 그 워너 브라더스에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각각 750달러. 총 합쳐서 뭐 3,000달러가 넘는 금액이고, 이제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해 보면 이제 한 450만 원 그 이상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트로에 쓰기 위한 비용으로는 조금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이게 더 큰 문제인데, 만약에 이제 이 채널이 유료화 되는 경우에, 유료화된 채널에서는 이 곡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돈 벌려고 이 채널을 뭐 시작한 건 아닌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그 광고를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음악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아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트로 음악을 사용하는 건 당분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주간 그 weekly market analysis라고 그래갖고 그 주말마다 이제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분석을 통해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할지에 대한 계획, 이거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살펴볼 항목은 그 이제 그 DXY, 그 이제 그 달러 인덱스죠, 그렇죠? 그 달러 인덱스가 지금 보시면 왼쪽에 위클리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지금 이렇게 다운트렌드 속에서 있다가 지금 최근에 이 채널을 뚫고 나왔어요. 그 데일리 차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104달러 이 부분에 저항선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뚫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bulish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요, 이제 달러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위클리 차트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 그 2021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그 달러가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월부터 올해까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채널 속에 갇혀서 그 달러가 채널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이 채널을 뚫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4달러, 여기에 이제 저항선이 있었는데 저항선도 최근에 뚫었어요. 그 기술 분석상으로는 그래서 그 차트가 올라가는 차트고, 그 이제 어떤 펀더멘털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앞으로 그 미국 연준하고 그다음에 음 유럽 중앙은행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드하고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 사이에 어떤 그 이제 통화 정책에 어떤 차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수그러 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경기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편이에요. 실업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한데 아직 굉장히 낮은 편이고, 아직은 경기 후퇴 조짐이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반면에 유럽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 조짐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즉 유럽의 그 GDP를 살펴보면 거의 이제 뭐 0.4% 정도로 지금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로은행은 앞으로 제가 보기엔 그 미국보다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반면에 이제 그 미 연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원유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그 원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그게 반영돼서 그 이제 그 CPI라든지 PC라든지 이런 지수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내리지는 않고 올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 금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그 유럽에서의 금리는 낮아지기 시작하고 미 연준에서의 금리는 높아지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낮은 쪽에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자본이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달러가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관점을 갖고 있고요. 제가 보기엔 최소한 이 113달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예, 리테스트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DXY보다는 그 이제 그 ETF를 이용해서 그 트레이딩을 할 계획인데 예. 그 이게 이제 UUP라 그래서 그 이제 그 달러 인덱스의 그 ETF예요. 조금 차트가 다르긴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채널 속에 갇혀 있다가 채널을 지금 뚫고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저는 어떻게 트레이딩 할 거냐면 이 부분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려오는 지점에서 조금씩 예, 그 이제 매입을 시도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29달러나 그 밑으로 내려오면 조금씩 매집을 하게 되고 스탑 로스는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 28달러 50에서 60, 요 근방이 제 스탑 로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는 앞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눈여겨보면서 아, 가격이 이제 풀백할 때 진입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예, 그런 차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다음으로 제가 이제 살펴볼 종목은 음, 비트코인이에요. 그 비트코인은 그 위클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블 탑을 그리다가 최근에 계속 하락세가 이어졌었어요. 그렇죠? 작년까지. 근데 올해 지금 다시 상승세가 조금 보이긴 하고 있는데 그 데일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제 11,000에서 지금 25,000 이 사이에 이 채널 속에 갇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보니까 그 2,500 25,200에서 300이죠. 이 부분에 굉장히 강한 서포트가 있거든요, 지금. 지지선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반등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 더블 바텀을 만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아직도 예, 다운 트렌드, 하향 곡선, 내려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살짝 반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러다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만약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가면 굉장히 제가 보기엔 앞으로 거의 그 2만 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이 부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서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그 모멘텀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래서 아직 확실히 방향이 전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은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예, 굉장히 중립적인 관점이에요.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갈지 확실히 판단이 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그 사이드라인 옆에서 지켜보면서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확실히 정해졌을 때 트레이딩을 시도해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자, 그다음
차트로 넘어가 보죠. 예, 다음 차트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예, 원유예요. 원유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bullish. 예, 원유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뭐 지금 이제 그 원유 생산국에서 그 이제 원유 생산량을 아직 계속 줄이거나 그 줄인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차트 상으로 봐서도 지금 이 부분에서 굉장히 박스권에서 갇혀 있다가 최근에 이 예, 저항선을 지금 뚫고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예, 데일리 차트에서 보시면 더 명확하게 나올 텐데 그래서 그 원유는 제가 보기엔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최소한 이 레벨 정도를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풀백을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 84달러에서 82 이상적으로는 한 82달러 정도 82달러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당한 그 엔트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스탑 로스는 84달러. 예, 84달러가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 이제 11선, 21선이 있는데 11선, 21선이 있는데 한 84달러가 적절한 엔트리가 생각되고 스탑 로스는 82달러 한 50, 요 근방의 스탑 로스를 설정하시면 저는 그렇게 이제 트레이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엔트리, 그다음에 스탑 로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원유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연준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원유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그 인플레이션 그 원유 가격이 다른 그 모든 그 원재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연준이 그 금리를 내리는 거는 힘들 것 같고 최소한 지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원유 가격이 굉장히 급상승한다 그러면 그 이제 그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참 난처한 입장에 있다. 제가 이제 그 파월이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금 상당히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차트로 넘어가 보죠. 예. 다음으로 볼 차트는 예, 그 이민희 그 S&P 500 그 선물 차트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 굉장히 bearish 차트가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마 다음 주 그 이제 CPI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그 다다음 주에 이제 그 연준이 금리를 이제 발표하게 될 텐데 이게 제가 보기엔 가장 그 ES의 그 운명의 결정 지을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 웹사이트를 잠깐 살펴보면 아, 지난주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ISM Services PMI가 발표됐는데 상당히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제 실업 청구도 그 예상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죠. 그래서 시장이 저번 주에 이제 갑자기 이 발표가 나와서 급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 이제 그 다음 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일 날 다음 주 9월 13일 수요일 날 CPI가 발표되죠. 이게 제가 보기엔 그, 그 스파이
또는 그 이제 그 ES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수요일 9월 21일 날 이제 FOMC에서 Federal Funds Rate, 그 이제 연준의 그 이자율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자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 차트가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를 그리고 있거든요. Head and Shoulder. 지금 이거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 요렇게 그래서 만약 그 ES 차트가 보시면 알겠지만 4,352 밑을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4,200,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위클리 차트에 보시면 이 부분에 이제 강력한, 그 전에 이제 저항선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소한 이 부분에서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숏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그 S&P 500을 저희가 한번 트레이딩 해보겠다 그러면 저는 선물을 하고 있는데, 그 선물은 초보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에요. 예. 그래서 해보시겠다 그러면 초보자들은 아예 건들지 않거나, 아니면 차라리 모의 투자, 그렇죠. 페이퍼 트레이딩을 해보시라고 하고, 그 스파이로도 이렇게 같이 다른 어떤 이제 그 상품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숏이 안 되죠. 그게 좀 문제네요. 아니면 숏 ETF가 있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뭐 이제 QQQ, 자기는 그 테크 쪽 ETF가 지금 제가 보기엔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테크 쪽을 숏 해보고 싶다 그러면 SQQQ, 이 ETF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차트예요. 마지막은 금이에요, 금. 어,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위클리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쪽에 아직도 그 채널 속에 갇혀 있거든요. 데일리 차트를 봐도 아직 채널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뉴트럴, 약간 중립적인 관점이에요. 단기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아까 보신 그 이제 달러 인덱스 DXY가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이제 금은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금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에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위클리 차트로 보시면 금이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가 이 부분 보시면 전에 설명해 드렸죠. 이게 이제 와이커프의 그 스프링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떨구고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위쪽 부분에 지금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중립적이거나 약간 bearish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특히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고 한다라면. 그래서 지금은 그 금은 제가 트레이딩하기엔 적절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지금 이거는 그냥 관망세요, 지금은. 그래서 뭐 금을 저희가 한번 트레이딩 해보겠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금과 관련된 뭐 ETF 있죠. 네. GLD 뭐 이런 거를 이용해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은 아직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간마다 이렇게 전체적인 매크로 마켓, 거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겠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는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